류제복 칼럼 정명석 목사 항소심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 진정법과 정의, 국민을 위한 곳인가? 류제복 본지 발행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10월 2일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황당했다. 23년에서 6년을 감형한 2심의 17년 선고. 그동안 6회 법정에 참석하여 재판을 참관해온 필자로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지난 5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재판을 보면서 재판장인 김병식 부장판사에 대하여 필자는 이분은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고 있구나 라며 내심 그를 존경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는 지난 9월 6일 결심 재판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전 신도인 이찬이 보낸 내용 증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내용 증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면 김병식 재판장은 오늘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을 마땅히 선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무죄가 아닌 6년을 감형시킨 17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찬이 보낸 내용 증명을 분명히 보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 문건을 보지도 않고 왜 미리 중요하다고 말했나?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며 그 자신 스스로가 죄형법 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차라리 그날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필자는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나상훈 판사를 판사 아닌 판사라고 칭하며 법관 자격이 없다고 혹평을 했다. 이제는 필자가 2심 재판장인 김병식 부장판사에게도 나상훈 판사와 똑같이 혹평을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김병식 부장판사는 단국대 교수 김도영이 지난 7월에 그에게 보낸 통고서에서 니들 당신들이란 비하 발언을 보고서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모양이다. 김도형은 이 통고서에서 정명석을 무죄로 선고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등 상상불허의 협박의 글을 보냈는데 실제로 그런 글을 보고서 겁이 난 것인지 의문이 갈 뿐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물론 유죄로 판결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은 거짓 사건으로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고 또 내가 기획고소를 한 것이 맞다고 김도영이 스스로 자백을 한 기획고소 인정이 드러났고 자칭 고소인이라는 홍콩 여인 메이플과 전 JMS 신도 이찬과의 사건 전말을 고스란히 담은 카톡 교신 증거를 2회에 걸쳐 2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굳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법이라는 것은 강자보다도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판결은 오히려 약자를 더 죽이는 판결이다. 필자는 변호인들에게도 질책을 하고 싶다. 오늘 같은 판결이 나오는 이면에는 변호인들의 책임도 크다. 변호인의 임무는 무엇인가?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존재다. 필자가 그동안 법정에서 보아온 정 목사 변호인들 숫자만 많았지 똑똑한 변호인들이 별로 없었다. 왜? 이찬이가 보낸 내용 증명의 카톡 증거는 분명히 무죄이자 공소기각이 충분한 증거다. 그 증거를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살펴보고 판결을 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뒷짐만 지고 남산만 쳐다보았다. 이에 필자는 재판부가 이찬의 증거를 묵살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17년의 선고가 나올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대법원과의 싸움이다. 대법원은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고 그로 인해 유무죄를 가리고 있다. 때문에 항소심 유죄가 상고심에서는 무죄로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변호인들은 상고이유서를 잘 써야 한다. 이제는 녹취 파일이 어떻고 짜깁기가 어떻고 저떻고는 모두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찬이가 보낸 내용 증명의 카톡 증거 그리고 김도형이 스스로 인정한 기획고소 발언을 증거로 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 내에서도 어쨌든 정 목사가 음모와 흉계, 조작으로 현재 감옥에 있음을 모두가 회개하고 반성을 하면서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석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필자로서는 이번 재판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압력으로 재판부가 굴복을 했을까 하는 기우감도 있지만 간악한 무리들이 하는 일 속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인간사의 일이기 때문에 일말 의구심도 향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오직 46년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펼쳐온 정 목사의 삶을 재조명해보면 그가 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그를 따져보게 된다. 지난 2018년 10년형을 억울하게 살고 출소한 정 목사에게 다시 목을 올가매는 정황들이 드러나 현재의 사건을 발생시킨 이면에는 김도형뿐만 아니라 그와 합세를 한 내부도 있다고 보고,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한 기획을 해 다시 또 정 목사를 죽이려 한 것을 필자는 그간 취재를 통해 감지를 했다. 김도형은 30년 넘게 끊임없이 성 관련 거짓 사건을 일으켜 정 목사를 괴롭혀왔고, 이번 정 목사 사건 배후에서 치밀하게 기획고소를 주도한 인물로 스스로 실체를 밝혔다. 그가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밝혀지면서 드디어 거짓의 베일이 드러나고 진실의 문이 열렸고, 정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무죄만을 주장해왔다. 기획고소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제 사법당국은 정명성 목사 사건에서 기획고소의 거대한 음모와 그 실체가 드러난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 정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하고 나올 것을 기대해본다. 출처 정경시사 포커스.